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2월 7일 토요일 VOA 한국어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 대표단이 6일 오만에서 오만 외교장관을 각각 만나 이란 정권이 핵무기 개발 야망을 포기하고 대중봉기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6일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하는 3자 핵군축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을 상대로 한 한국 정부의 수사와 규제 조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오만 무스카트에서 오만 외교장관을 각각 만나 이란 정권의 핵무기 개발 포기와 대중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을 놓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접촉은 최근 긴장이 고조된 이후 양측이 근접한 장소에서 직접 협상에 나선 첫 사례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 대표단이 6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오만 외교장관을 각각 만나 이란 정권이 핵무기 개발 야망을 포기하고 대중봉기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오만의 바드르 빈 하마드 알부사이드 외교장관과 각각 진행한 이번 회담은 지난달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이후 양측이 근접한 장소에서 직접 대면 방식으로 협상을 시도한 첫 사례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핵무기 개발 시도를 중단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28일 신정체제에 반대해 봉기한 자국민을 살해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경우 군사적 타격에 나설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해왔습니다. 백악관은 무스카트에서 열린 6일 회담의 진행 상황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만 통신이 온라인에 공개한 회담 사진에는 알부사이디 장관이 미국 대표단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으며 대표단에는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이자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그리고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포함됐습니다. 오만은 앞서 지난해 초에도 미국과 이란 간 간접 회담을 여러 차례 주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을 통해 이란 정권이 핵무기화 활동을 중단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이스라엘의 12일간의 방어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이란의 핵무기화 시설에 대한 미군 공습을 명령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6일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하는 3자 핵군축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6일 공개된 기고문에서 중국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며 핵무기 보유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기고문은 2010년 갱신돼 2011년 발효된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이 5일 만료된 다음 날 공개됐습니다. 이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가 핵탄두수를 1,550기로 제한하도록 규정했고 또 배치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를 700기로 제한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핵무기에 대해서도 제한을 뒀습니다. 조약 만료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에 글을 올려 미국의 핵 전문가들에게 부실하게 협상된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을 대체할 새로운 현대화된 조약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국무부의 서브스택 게시 플랫폼에 실린 해당 기고문에서 다자간 핵 군축과 전략적 안정성 협정을 추진하자는 미국의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해온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기 통제는 더 이상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양자 문제로 남아있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수사 규제 조치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본격 조사에 착수하고 쿠팡 법무총괄에게
관련 자료 제출과 증언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등 소비자 피해와 법 위반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 의회는 공정위 등 당국의 과도한 제재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무역 합의 취지에 어긋나고 미국 기업을 배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을 상대로 한 한국 정부의 수사와 규제 조치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원 법사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최고 행정책임자 겸 법무총괄에게 발송한 공식 소환장을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쿠팡 측에 한국 정부와 주고받은 관련 소통 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며 쿠팡 법무책임자가 증언 녹취를 위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쿠팡 회원들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의 책임을 묻고 관련 법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안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닌 심각한 소비자 피해 및 법 위반 사건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소환장에서 한국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한국 정부 기관들이 혁신적인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해 차별적인 법 집행과 과도한 벌금, 형사처벌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한국 정부와 체결한 무역 합의에 디지털 서비스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법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을 모방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한국과 중국 경쟁사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도성민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문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 병사들에 대한 과도한 언론 노출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들과 북한 가족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살몬 보고관은 6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3차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 포로는 모욕과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당국과 언론의 포로 노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송환될 경우 직면할 보복 위험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제3국 행위나 망명 허가 등의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또 향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 시 한국 정부가 인권 문제를 논의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특히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7명의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한국군 포로 유해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 독립기구의 정기적 모니터링 수용 등을 핵심 의제로 제안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기업 JS 리서치를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이 회사가 생화학 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통제 품목을 시리아에 이전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이 사안에 대한 VOA의 후속 질의에 한국 소재 기업인 JS 리서치는 호주그룹 통제 품목을 한국에서 시리아로 이전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에 따라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호주그룹은 생화학 무기의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물질과 장비,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43개국 간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로 1985년에 창설됐으며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상시에는 농약이나 의약품 제조 등 민간 산업에 쓰이지만 언제든 생화학 무기로 전용 가능한 생화학 물질 및 실험 설비 등 이중 용도 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이번 제재 대상국으로 시리아를 명시함에 따라 해당 기업이 국제사회의 엄격한 감시 대상인 시리아의 생화학 프로그램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물자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월 7일 토요일 VOA 한국어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 저는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